안녕하세요.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의 가장자리로 떠나는 여행에 함께 하실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우주에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매일같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정립한 가장 유명한 물리학 법칙에 도전하고 있는 바로 그 무언가 말이죠. 완전 공상과학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건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입니다. 오늘 저희의 잠자리 강연에서는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우리를 속이는 미스터리 중 하나, 바로 우주의 그림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 다다를 때쯤이면 여러분은 단 하나의 규칙도 어기지 않고 어떻게 빛을 앞지를 수 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잠깐, 여러분은 이 그림자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여러분의 첫 번째 추측을 살짝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이 그림자를 쫓기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초를 단단히 다져봅시다. 20세기 초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세상에 특수 상대성 이론을 선물했습니다. 이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 중 하나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상수, 즉 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정도 되죠. 이건 단순히 매우 빠르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질량을 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모든 것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절대적인 속도의 한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우주선을 가속시키려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추가적인 가속을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죠. 우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장벽은 절대 넘을 수 없다. 이 원리는 현대 물리학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관계, 즉 원인과 결과의 순서와 시공간 자체의 구조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법칙이 깨진다면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발생하는 역설, 패러독스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는 어떻게 이 우주의 절대적인 법칙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걸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림자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림자를 우리를 따라다니는 어두운 물체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물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는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해물이 있기 때문에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공간의 영역입니다. 그림자는 광자가 부재한 상태입니다. 질량도 없고 에너지도 없으며 밀도나 온도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정보상의 영제로이며 빛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공백일 뿐입니다. 천장에 100개의 전구가 설치된 방을 상상해 보세요. 그중 하나를 끄면 바닥에 어두운 점이 생깁니다. 이 전구들을 차례로 끈다면 그 점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물질적인 것이 움직이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움직이는 것은 빛과 빛이 없는 영역 사이의 경계선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수수께끼를 풀도록 도와줄 핵심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림자는 물질이 아니라 현상, 즉 효과입니다. 그림자 자체가 물리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리적 물체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고 실험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아주 거대한 원형방의 중앙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방의 벽은 당신으로부터 1광년, 즉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당신 손에는 강력한 레이저 포인터가 들려 있습니다. 레이저를 벽에 비추면 밝은 점 스팟 하나가 생기겠죠.
이제 여기서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해보겠습니다. 손목을 살짝 돌리는 겁니다. 단일 도디그리만큼만요. 벽에 찍힌 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점은 즉시 원호 아크를 따라 이동할 것입니다. 이 점이 움직인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반지름이 1광년인 원의 둘레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아주 작은 각도의 변화만으로도 벽 위의 이 광점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손목을 충분히 빠르게 가령 0.01초 만에 돌려버린다면 벽 위의 점이 이동하는 선형 속도는 빛의 속도를 수배 혹은 수백 배 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물리 법칙을 위반하는 것일까요? 답은 아니오입니다. 왜냐하면 손목을 돌리는 순간 레이저 포인터에서 벽으로 날아가는 광자 포톤들이 서로 다른 입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벽 위에 A 지점과 B 지점은 완전히 서로 다른 광자들로 인해 비춰지는 것입니다. 즉, 이 두 지점 사이에서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정보가 전달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원리는 그림자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작동 방식이 정반대일 뿐이죠. 이제 방금의 시나리오를 조금 다르게 상상해 봅시다. 이번에는 손에 손전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정우처럼 빛의 근원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바로 앞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손가락을 들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의 그림자가 여러분으로부터 1광년 떨어진 아까 그 멀리 있는 벽에 드리워집니다. 이 그림자는 엄청나게 거대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손가락을 살짝 돌리는 거죠. 벽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엄청난 거리와 기하학적 법칙 때문에 이 그림자의 선형 이동 속도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보다 수천, 수백만 배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물리학 법칙 위반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A 지점에서는 빛이 더 이상 가로막히지 않았고 반대로 B 지점에서는 가로막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서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에 대한 정보는 빛의 속도로 벽의 여러 지점에 도달했지만 그림자의 경계선 자체는 형식적으로는 더 빨리 이동한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사고 실험을 현실의 우주로 가져가 봅시다. 우주는 이 현상을 관찰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광원, 장애물, 그리고 아주 멀리 떨어진 스크린입니다. 광원의 역할은 어떤 별이든, 심지어 은하 전체가 맡을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역할은 수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는 거대한 성간가스와 먼지 구름, 즉 성운이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광원과 스크린 사이에 놓이는 모든 물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행성, 다른 별, 심지어는 블랙홀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초광속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가장 흥미로운 창조자는 바로 펄서입니다. 이 놀라운 천체들은 우리의 연구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펄서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며 마치 우주의 등대와 같은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덕분에 우리는 그림자가 말 그대로 우주 공간을 쏜살같이 가로지르며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펄서란 대체 무엇일까요?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무거운 별을 떠올려 봅시다. 이 별은 수명이 다하는 순간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이 거대한 사건이 지나고 나면 초고밀도의 핵이 남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중성자별입니다. 이 별을 이루는 물질은 너무나 압축되어 있어서 단지 차숫가락만큼의 양만으로도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갈 정도입니다.
이 중 일부 중성자별은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극에서 전파나 가시광선 같은 좁은 복사 에너지 빔을 방출합니다. 게다가 이 별 자체는 1초에 수백 번씩 회전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자전합니다. 그 결과 이 빗줄기는 우주 공간을 마치 등대의 불빛처럼 쓸고 지나갑니다. 만약 지구가 이 빗줄기가 지나가는 경로에 위치한다면 우리는 주기적인 섬광을 관측하게 됩니다. 이 주기적 진동 펄스 때문에 이들을 펄서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의 이번 실험에서 펄서는 완벽한 회전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기에 이상적인 광원인 셈이죠. 자, 이제 모든 구성 요소를 하나로 합쳐봅시다. 우리는 1초에 10번 정도 회전하는 펄사를 가정합니다. 이 펄사는 좁은 빗줄기를 방출하고 있죠. 이 펄사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엄청난 거리에 거대한 가스 먼지 구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스크린 역할을 합니다. 펄사에서 나온 빗줄기가 이 구름 위를 훑고 지나가면서 구름을 비추고 움직이는 하나의 광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레이저를 이용한 사고 실험에서 이미 알아봤듯이 이 광점의 속도는 빛의 속도를 여러 배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펄사와 구름 사이에 또 다른 물체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작고 밀도가 높은 먼지 구름 말입니다. 이 구름은 펄사의 빗줄기를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 멀리 거대한 성운이라는 스크린 위로 빛의 점이 아닌 그 그림자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자의 속도 역시 정확히 똑같은 초광속이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이런 현상들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펄사에서 나온 빛의 패턴과 그림자가 먼 성운을 가로지르는 것을 목격하며 계산된 그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그 규모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케 성군 키엘랍 네뷸라에 있는 유명한 펄서를 예로 들어보죠. 이 펄서는 초당 약 30바퀴의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 역할을 하는 성운 자체는 펄서로부터 수광년 떨어져 있죠. 간단한 계산을 해보면 이 펄서가 성운 물질에 만들어내는 그림자나 빛의 반점은 빛의 속도보다 약 500배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펄서에서 출발한 빛의 광자가 성운에 도착하는 사이에 이 그림자는 성운 주변을 이미 수백 번이나 돌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이는 마치 거대한 우주 영화관과 같습니다. 영사기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스크린에 비친 이미지가 정작 영사기에서 나온 빛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현상이죠. 이처럼 우주에는 우리가 익숙했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현상들이 존재합니다. 우주가 그 본질에 있어 얼마나 경이롭고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 현상을 이용해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림자를 사용해서 초광속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답은 아니오입니다. 바로 여기에 상대성 이론이 깨지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림자를 이용해서 멀리 떨어진 스크린상의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려면 그림자를 어떤 방식으로든 조작, 즉 변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자를 나타났다 사라지게 하여 모스부호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A 지점의 그림자를 만들려면 A 지점으로 향하는 빛의 경로에 장애물을 놓아야 합니다. 당신이 장애물을 놓았다는 이 정보는 빛의 속도로 스크린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B 지점의 그림자를 만들려면 B 지점으로 향하는 빛의 영향을 줘야 합니다.
A지점의 그림자 출현과 B지점의 그림자 출현 사이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A지점의 그림자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그림자가 B지점으로 날아가 그 정보를 전달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물리학에는 위상 속도, 페이즈 벨러시티와 군 속도, 그룹 벨러시티 두 가지 종류의 속도가 존재합니다. 물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의 마루 정점가 움직이는 속도가 바로 위상 속도입니다. 하지만 파도 자체의 에너지, 즉 파도의 주요 질량을 운반하는 속도는 다른 속도, 바로 군 속도입니다. 이 군 속도야말로 에너지나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광속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에서 나타나는 초광속 현상은 위상 속도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것은 물리적 대상이 아닌 어떤 추상적인 경계나 전선이 움직이는 속도에 불과합니다. 위상 속도의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파도가 해변에 비스듬히 접근할 때 생기는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해변에 부딪혀 부서지는 지점은 해변을 따라 엄청난 속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바다의 파도 자체 속도보다 훨씬 빠를 수도 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실제로 그 속도로 물이 해변을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기하학적 효과, 조메트릭 에펙트일 뿐입니다. 그림자의 경우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처럼 이 역설은 아주 우아하게 해결됩니다. 그림자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물질적인 대상이 아니며 정보나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의 움직임은 착시 현상입니다. 이는 공간의 여러 지점에서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독립적인 가림 차폐 사건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 각각의 사건은 물리 법칙을 따르며 광원과 장애물로부터 정보가 도달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여전히 확고하며 우주의 속도 제한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이 현상이 덜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상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우리는 단순한 기하학적 법칙이 우주적인 규모와 결합했을 때 불가능하고 마법처럼 보이는 현상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이는 우주가 착시와 환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연구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그 환상을 현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임을 일깨워 줍니다.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은 물리학의 다른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자역학에는 아인슈타인이 소름 끼치는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던 양자 얽힘 현상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얽혀 있는 두 입자는 마치 하나의 개체처럼 행동합니다. 한 입자의 매개 변수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매개 변수가 즉시 결정됩니다. 이는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즉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인과율 위반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현상을 이용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빛보다 빠르게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측정 결과를 우리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초광속 전신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놀랍고 비직관적인 현상이지만 기존 물리 법칙의 틀 안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럼 다시 그림자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서 다른 시나리오들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빛의 근원이 펄서가 아닌 초신성 폭발과 같은 거대한 사건이라면 말입니다. 이 엄청난 폭발은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의 구체처럼 막대한 양의 빛을 방출합니다. 이 빛이 퍼져나가는 경로에 먼지 구름이 놓여 있다면 이 구름을 따라 빛의 메아리 라이트 에코가 빠르게 달려나갑니다. 여기서
폭발 지점과 먼지 구름 사이에 더 작고 밀도가 높은 천체들이 존재한다면 이 천체들은 팽창하는 빛의 구체 위에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이 그림자들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팽창하고 왜곡되면서 우주 공간의 환상적인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그림자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우리 눈에는 텅 비고 투명하게 보이는 성간 공간의 3차원 구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림자는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나 역설이 아닌 우주를 탐사하는 강력한 연구 도구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시로 가위의 교차점을 생각해 봅시다. 날의 길이가 수광년에 달하는 거대한 우주 가위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가위를 닿기 시작하면 두 날이 만나는 교차점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날들이 서로 가까워질수록 이 점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집니다. 완전히 닿히기 직전, 바로 그 순간에는 이 점의 속도가 무한대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기하학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교차점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수학적인 추상 개념입니다. 이 점은 에너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가위날 자체의 어떤 부분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이 예시는 그림자의 경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추상적인 점이나 경계의 움직임이 물리적인 역설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광속을 초과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느린 속도와 짧은 거리의 세계에서 형성된 우리의 직관적인 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함정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림자를 정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자의 존재는 우리와 광원 사이에 장애물이 있음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수동적인 의미의 정보일 뿐입니다. 그림자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내용도 전달하지 못합니다. 장애물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빛의 흐름 혹은 빛이 없는 상태 속에 이미 부호화, 인코딩되어 빛과 함께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고 말할 때는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은 능동적이며 새로운 정보입니다. 곧 생성하고 전송하고 수신이 가능한 메시지를 뜻합니다. 반면 그림자는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결과물일 뿐이며 스크린 위를 움직이는 그림자의 여정은 단지 그 정보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현상에 불과합니다. 이때 정보가 펼쳐지는 속도는 스크린의 개별 지점마다 빛의 속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현상은 우리에게 움직임, 즉 운동의 본질 그 자체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가 움직인다고 말할 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보통 우리는 어떤 물체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림자의 움직임은 이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는 오히려 관중들이 차례로 일어섰다 앉는 경기장의 파도 타기 웨이브와 비슷합니다. 파도는 관중석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지만 개개인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오직 패턴, 즉 형태뿐입니다. 그림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실체나 물질도 이동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것은 국소적 사건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경계일 뿐입니다. 물체의 움직임과 패턴의 움직임 사이에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광속과 관련된 역설뿐만 아니라 다른 복잡한 과학 분야에서도 많은 물리적 역설을 해결하는 핵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블랙홀은 어떨까요? 블랙홀도 초광속 그림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블랙홀은 빛에게는 완벽한 장애물입니다. 그 그림자는 빛이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 즉 사건의 지평선이라 불리는 경계로 규정됩니다. 만약 블랙홀이 회전하고 있고 강착 원반 같은 밝은 광원 근처에 있다면
멀리 있는 천체에 드리워지는 그 그림자 역시 초광 속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랙홀 그림자의 형태와 역동성을 연구하는 것은 극한의 환경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을 직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 이 HTI, 이 포착했던 EM87 블랙홀 그림자의 사진은 최근 몇 년간 가장 위대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초광속 운동의 개념은 단순히 그림자 문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멀리 떨어진 은하들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하들이 공간 속을 빛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우리와 그들 사이의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은하들이 방출하는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것은 공간 속에서의 움직임이 아니라 공간 자체의 팽창이므로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광대한 규모의 우주가 우리가 익숙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명확한 예시입니다. 자, 다시 우리의 잠자리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누워 이토록 웅장하고 추상적인 주제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평범한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 사는 저희들이 이 거대한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우리는 수십억 광년을 마음껏 여행하며 성운 위를 빛의 속도보다 수백 배 빠르게 질주하는 미지의 그림자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의식을 우주의 규모로 확장하는 과정은 참으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은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 바로 그 그림자조차도 놀라운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초광속 그림자 현상은 우리 삶의 매우 훌륭한 비유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모든 규칙을 깨뜨리는 듯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의 그림자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우리 운명 위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목격하며 세상이 통제불능의 혼돈에 빠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모든 것이 결국 고유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지 원근감의 효과이거나 혹은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착시일 뿐인 거죠. 이러한 이해가 사건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평온함과 명확성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우리가 환상 너머의 현실을 보고 겉보기엔 무질서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질서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렵고 역설적인 초광속 그림자 현상 뒤에는 사실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기하학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밤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그림자가 실제로 빛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단지 환상일 뿐입니다. 기하학과 우주의 거리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현상이죠. 그림자는 물질이나 에너지, 정보를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학의 근본 법칙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 역설은 이론의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론을 섬세하고 우아하게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루는 개념들을 얼마나 명확하게 정의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물체의 움직임과 패턴의 움직임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주는 끊임없이 새롭고 또 새로운 수수께끼를 던져주며 우리에게 이를 상기시킵니다. 우주의 비밀 속에 깊이 빠져들어 그 수수께끼들을 풀어내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 만족스러운 경험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고 평범한 그림자가
우주의 스케일에서는 가장 확고한 법칙마저 깨뜨릴 것처럼 보이는 놀라운 현상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물체가 아닌 빛의 부재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특성이 빛과 어둠의 경계가 광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가로지르게 만드는 비결이죠. 하지만 이는 정보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가설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대한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에서 발생하는 아름다운 광학적 환상, 즉 위상 속도일 뿐입니다. 이 지식은 경이로움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경이로움을 더욱 우아하게 만듭니다. 우주의 신비를 함께 생각하며 이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우주적 수수께끼가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깊은 사색을 도왔다면 앞으로의 새로운 수면용 영상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벨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다루었으면 하는 물리학 또는 우주의 다른 역설, 패러독스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평온한 밤 되시고 맑은 꿈 꾸세요.